그럼 요즘 달러가 과하게 떨어지면서 세계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재평가되고 있고 막 빠르게 지금 통화 포트폴리오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달러의 패권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연결져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 마가의 종교적 정치 신념의 색깔을 강하게 띈다는 걸 이제 시장에서도 하나 둘 깨닫게 되면서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달러에서 이렇게 달러가 훅 떨어지고 위안화나 엔화의 비중을 확 늘리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혜택 본 건 거의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사실 요 며칠 사이 급격하게 빨라지긴 했죠. 솔직히 트럼프가 확실히 3월 들어와서 관세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는 한번 달러가 살짝 고개를 들죠. 왜? 에휴, 관세 전쟁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야?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경제를 끌고 갈 테니까 딴 나라 경제는 힘들어지고 미국 경제만 살아나겠지.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다시 강해지겠죠 하고 찍고 올라갈 뻔했어요. 근데 내놓는 관세 정책 보니까 너 죽고 나 죽을 자식이야. 멕시코, 캐나다 니네 다 먹이고 그러면은 미국 니네도 막 수입 물가 엄청 올라가고 난리가 날 텐데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이 지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 새끼들은 상대하면 안 되겠다고 달러 버리고 차라리 유로화 가고 엔화 가고 저 위안화 가고 갑시다 하고 달러 급하게 팔고 도망간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달러가 뚝 떨어진 건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다른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고 속에서는 앞으로 조금씩 다른 게 더 첨가돼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계의 판도가 변하겠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뭔 생각을 하셨냐면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영원한 정말 친하게 챙겨줘야 될 우방들, 동맹들 다 때려잡겠다고 지금 하죠. 그리고 지금 사방에서 트럼프 꼴 보기 싫다 아시죠? 지금 캐나다 막 이런 데서 지금 막 미국 야유하고 막 미국 놈들 미국 물건 불매운동 마트에 가면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중국산 미국산이 아니라 캐나다산이다 하는 거는 가격표 옆에다 검은 별을 붙여놔 얘네들이.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쇼핑하다가 가격표 중에 뭐 조금 뭐 돈 1,000원 비싼 거 신경도 안 쓰고 검은 별 붙은 거 우리 국산이네 우리 국산 애국으로 사줘야지 그런 물건만 사게 지금 미국 불매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아시죠? 굉장히 심각하죠. 트럼프 사방에서 욕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제일 꼴보기 싫은 애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뉴스 보신 분 계세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독일 매장도 그러고 세계의 각국의 매장에서 지금 테슬라 매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돌멩이 던져서 유리창 깨고 막 그 라카로 밖에다가 이 꼴보기 싫은 일론 머스크 이 나치주의자 막 욕하는 거 낙서 써놓고 자기 인스타그램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차 중고시장에다 팔고 빠이빠이 하는 거 찍어갖고 올리고 테슬라 차에다가 막 이 혼다 뭐 일본 놈들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랬던 것처럼 거기다가 막 라카로 막 이 못된 차 막 사이버 트럭에다가 막 욕하고 막 쓰레기 던지고 막 시내에서 지나가면 우 하면서 막 감자 던지고 달걀 던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뉴스들 보셨나요? 그 정도로 전 세계가 트럼프하고 멀어지는데 그냥 멀어지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국의 정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트럼프한테 그래도 먹고 살 길 미국밖에 없지 하고 최대한 몸을 낮춰서 하란 대로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각국의 경제 수장이라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죠.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해주면 저쪽도 인정해주고 조금 여지를 두는 상대라면 내가 얼마든지 자존심 굽히면서 아쉬운 대로 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이놈도 완전 조폭 같은 양아치야. 내가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인정사정 없이 완전 나 망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날 물고 늘어질 놈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엔 겉으로 맞춰주지만 일찌감치
내가 큰 손해볼 각오를 하더라도 먼 미래를 보면서 지금부터 먹고 살 딴길을 힘들더라도 마련해놔야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금 또 이 마크롱하고 다르게 또 세계 지도자 중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보는 분이 우리 멕시코의 이 누님, 이 대통령 누님. 우리나라는 무조건 세계의 정상을,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 정상들이 좌파 출신이냐 우파 출신이냐 보고 비난하기 바쁜데 정말 유치한 짓들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캐나다보다 훨씬 더 트럼프를 잘 상대했어요. 잘 상대했고 잘 요리조리 상대했고 트럼프 비위도 맞춰주면서 멕시코의 권위도 살렸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 딱 얘기할 때 보면 이 사람의 관록과 지혜와 성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망한 거는 미국의 토니 베센트 재무장관, 그 동성연애자란 양반, 키도 크고 목소리도 멋있어서 멋진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쭉 인터뷰하는 거 원어 방송으로 제가 좀 봤는데 섬찟했어요. 그냥 제 느낌인데 연쇄살인마? 시리얼 킬러? 그런 느낌?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딱 그런 별로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멕시코 대통령 대단한데 이번에 멕시코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계속 미국하고 협상하지만 일찌감치 뭔 얘기했습니까? 멕시코란 나라는 미국이 없으면 망하는 나라예요. 미국하고 우리로 치면은 그동안 중국하고 교역 제일 많이 할 때 그때처럼 미국에 엄청나게 의존하는 나라인데 길게 봐야 된다. 트럼프 하자는 대로 언제까지 맞춰줄래? 맞춰주면은 우리 사정 좀이라도 제가 봐줄래 갔냐? 지금부터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고 국민들 잘 간수하면서 새로운 길 찾아야 된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죠. 멕시코가. 캐나다는 그렇게 못 움직이죠. 워낙 우방 쪽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멕시코는 그쪽에서 근데 굉장히 궁뎅이가 상대적으로 가볍죠. 얼마든지 멕시코는 친미 국가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미국하고 상관없이 다른 나라들하고 큰 교역 상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좀 유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미 경제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 거냐. 먼저 밖으로 표방을 하고 나왔어요. 이 누님이. 앞으로 멕시코는 미국하고 이걸 줄이고 다른 나라 더 많이 하겠다라고 감히 먼저 외부에 공언을 하고 나오니까 바로 어디에서? 브릭스에서 러브콜을 보냅니다. 이게 외교 잘하는 거예요. 실제 브릭스로 안 가더라도 나 저 미국하고 못해 먹겠다. 누구 나하고 같이 장사할 사람 새로 이렇게 먼저 신호를 보내고 브릭스에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 트럼프도 멈칫하게 됩니다. 아 얘는 내가 누르면 진짜 도망가래네. 우습게 안 봐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껌뻑 죽는 애들은 만만하고 그게 호구가 되는 거지. 맞죠? 우리도 제가 볼 땐 이렇게 하는데 힘들겠죠? 우리나라는 워낙에 지금 그랬다가 반미주의자 공산당으로 낙인이 찍히니까 힘들겠죠 우리는. 근데 멕시코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브릭스에서 7월 정상회의에 멕시코한테 초청장 날렸어요. 옵저버로 한번 와가지고 좀 구경만 해. 와서 좀 밥도 한번 같이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좀 하자. 뭐 꼭 와서 브릭스 가입하란 거 아니야. 바로 날렸죠. 굉장히 외교 잘하는 거예요. 이런 밀당 외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뭡니까? 멕시코 페맥스라는 국영 석유 기업이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 벌써 아시아로 날라왔어요. 엊그제 아시아로 날라와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해가고 관세 붙는 거 이거 배로 실어가지고 아시아까지 오면 뱃삭이 많이 들겠지. 야 그래도 미국 관세 매기는 것보단 싸겠더라. 차라리 니네한테 미국이 앞으로 수출할 거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벌써 우리하고 협상하고 있어요. 아시아하고. 이렇게 움직이죠. 발빠르게. 멕시코가 지금 저 여자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대로 상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달러가 일단 무서워서 한번 이렇게 딱 떨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트럼프 1기 때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장사 안 하면 어디 딴 데하고 할 방법이 없었고 전 세계가 달러판이었어. 전부 달러를 쓰고 있고 미국이 뭐 이 달러를 가지고 니네 금리를 끌어올려 달러 자본 다 뺄 거야 하면 나라가 흔들리니까 하란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었어. 좋으나 싫으나 더러워도. 그랬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판이 바뀌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구나. 기축통합 패권이 지금 넘어가기 시작하는 과도기에 와 있고 이것은 사실 화폐 전쟁이구나. 전쟁도 그래서 이용해 먹는구나. 하나하나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점점 더 지난 2년 사이에 이거 세상에 지금 달러판이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여보 전화해서 금 더 사놔. 금. 갑자기 실물 금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더 많이 사고 금년에는 더 많이 살 예정이라고 하죠. 대한민국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금을 왜 사요 했다가 갑자기 시중에 골드바 품절, 실버바 품절 한번 뒤통수 한번 딱 맞았죠. 맞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어쩌간데 시킨 대로 관세 다 내놓고 해. 이렇게 때리면서 윽박 지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나라들이. 예전하고는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 야 그러지 않아도 요새 지금 달러 판이 바뀌려는 세상인데 차라리 다른 나라하고 저기 손잡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하지 뭐. 미국에 뭐들을 저렇게 고개 숙여? 야 미국한테 팔 거 내가 여기 보따리 들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하고 장사해볼래? 이거 필요하냐?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더 늘리려고 한다니까. 미국하고 줄이고 대놓고 서로 간에 문어발 외교가 돼요. 근데 바이든 때는 세력이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미리부터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네 편 내 편 확실히 다 가른 다음에 어디 저런 나라하고 장사를 하려고 그래. 저기 그 돈으로 다 저기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이고 저기 저 나쁜 놈들하고 그런 식으로 차마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갔는데 트럼프는 지금 전쟁 내 편 네 편도 없죠. 미국에 돈 되는 편만 있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프랑스 마크롱도 팍 치고 나온 거고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도 팍 치고 나오는 거고 트럼프는 그 와중에 지들 말 듣는 아르헨티나나 그런 극우 정권 챙겨주는 거고 세계판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나요? 그 전까지는 자유민주 서방진영과 공산진영이었어요. 독재정권. 북한, 러시아, 시리아, 러시아, 중국 이런 애들. 이란 묶어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그리고 나머지 G7 중심으로 자유민주수 서방세계. 이렇게 갔었죠? 앞으로 판은 어떻게 갈까요? 극우의 나라. 미국 극우와 미국 트럼프 극우를 신같이 모시는 아르헨티나나 서방이나 반미든 남미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상관없이 똑같이 미국 극우의 C팩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그런 미국 시오니즘을 같이 이렇게 막 국기를 흔들어주면서 호응하는 그런 정권들하고 한 몸이 돼서 걔네들만 챙겨주는 전 세계의 큰 극우라는 파시즘의 국가로 뭉치는 나라들하고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야 쟤네 멀리하고 우리끼리 정치하자 하는 나라들하고 경제권이 갈립니다. 앞으로는. 이게 소위 다극화 시대라는 겁니다. 다극화 시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때문에 한번 달러 시장이 출렁이긴 했지만 그런다 해도 앞으로 경제가 제일 살아나는 건 뭡니까? 잠깐 유럽 중국이 반짝해도 여전히 미국이 제일 살아납니다. 달러는 이대로 크게 막 약해지긴 힘들다고 봐요. 하지만 큰 변화가 온다. 큰 변화는 뭐냐? 확실히 예전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 경제에 뭔 큰 일이 생기거나 전 세계적으로 막 관세가 충돌해서 뭔 일이 생기거나 경제에 충격이 온다 할 때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오면 무조건 어디로 달려갔나요?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이지. 팬데믹 빵 터지면 막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지. 그리 다 몰려갔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리 안 가요. 예, 그 오징어 게임 그 영화 그 드라마 보면 제가 오징어 게임 2부인가 봤더니 재미없어서 끝까지는 못 봤어요. 처음 조금만 봤는데 1편은 오징어 게임 1부는 재밌던데 2부는 저는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 보면은
막 이렇게 뭐 편가르면서 막 노래가 나왔다가 3명, 2명 하면은 막 손잡고 그 방으로 막 들어가야 사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은 몇 명 이렇게 팀원끼리 손잡고 도망가는 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이 없을 것 같으면 저 방으로도 가고 문 열린 방, 남은 방으로 다 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까지는 서방 세계들도 다 뭔 일 있다면 무조건 미국 달러하고 미국 국채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는 포트폴리오 있잖아. 왜? 앞으로 기축통화 패권 시대, 저거나 트럼프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깡패짓을 하면서 나오니까 전 세계가 지금 중국도 보세요. 중국도 지금 이미 마켓워치 같은 데서 이런 평가가 나와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최종 승자는 누굴까? 무역 정쟁의 최종 승자는 중국이다. 이거는 관세를 누가 해가지고 누구 경제가 살아남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가 우방이 전부 미국하고 무역을 줄일 거다. 그러려고 이미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른 국가하고 더 많이 우리하고 차라리 더 좋은 조건의 무역하자고 손을 내밀고 더 개방할 거다. 그러면 그전까지 바이든 시절에는 어디 감히 중국하고 손을 잡았는데 지금은 물론 트럼프가 중국하고 손잡는 나라들 말도 안 되게 압박을 할 겁니다. 더 손 못 잡게. 그래도 어느 쪽으로 가도 트럼프가 자기 편이라고 챙겨주는 게 하나도 없고 저런 식으로 나오면 미국이 협박을 해도 전 세계하고 다양하게 지금 멕시코가 하는 것처럼 하나둘 나갈 거라 이거예요. 특히 유럽도 나토나 뭐 방위 이런 거에서 미국 빼고 자주국방 이루겠다 하면은 이제 미국 눈치 볼 필요 없죠. 프랑스도 점점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 양회에서 AI나 그 인공지능 이런 거 기술 굴기에 돈을 많이 풀겠다고 했는데 국방비 7.2%나 높였잖아요. 그런데 국방비보다 더 높인 게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듣고 놀라지 마세요. 뭐냐? 외교 예산을 더 늘렸어요. 금년 한 해. 돈을 풀어가지고 AI 살려주고 국방비 높이고 하는데 외교 예산을 8.4%나 증액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나오죠? 트럼프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그동안 미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의 핵심 축으로 꼽혀왔던 전 세계 국제 원조기구 USAID 있죠? USAID를 지금 좌파 빨갱이 뭐 그 기관이다 해서 먼저 그거부터 다 폐쇄했죠? 전 세계에 뭐 막 백신 주고 뭐 저기 뭐 도움 주고 빈곤층들 도와주고 이렇게 구호하고 하는 거 그거 지금 다 지금 하나도 안 하겠다고 다 지금 뺑기쳐 갖고 국제무역항에서 선적된 게 가지를 못하고 해서 원조하기로 한 식량이 지금 몇십만 톤이 그대로 거기서 썩고 있죠. 배고른 아이들한테 전달도 안 되고 이런 게 진짜 미국의 동맹국들을 챙기고 전 세계의 달러 지배력, 국제 지배력을 딱 넓히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 세계의 미군을 왜 그렇게 많이 배치를 합니까? 가서 지켜주겠다 하지만 그 미군한테 국방을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대놓고 방위비 더 내 아니면 빼버릴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유럽부터 자주국방 쪽으로 반강제적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점점 미국의 의존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 굳이 미국 더러워도 끝까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틈을 딱 알고 그래서 중국이 무섭다는 거예요. 중국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나 외교 면에서. 트럼프 그 3년임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코웃음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USAID라는 기관 자체가 언제 생겼냐 미국에. 냉전 시기인 1961년도에 소련하고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주의로 전 세계를 나누고 서로 많은 국가들을 자기 밑에 포섭하려고 열심히 냉전 경쟁이 시작됐을 때 그때 USAID를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신흥국들, 아프리카들 힘든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다양한 돈도 빌려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약도 갖다주고 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보건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의존이 되니까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걔네들이 갑자기 그걸 빼면 힘들어지니까, 원조를 끊으면. 그래갖고 다 자기 편을 만들었던 건데, 미국이 알아서 그걸 다 빼주네? 그전까지 바이든 시절만 해도 어땠습니까? 중국이 앞에 나가서 뭔 소리를 해도 국제사회가 다 미국 말만 듣고 바이든 편만 들었어. 왜? 바이든 편 안 들으면 바이든 비위를 상하면 미국이 갑자기 원조를 끊거나 뭐 도움을 안 주면 아쉬워지는 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 미국이 알아서 트럼프는 그런 걸 싹 끊고 있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중 미국 대사관 등 전 세계 해외 공간, 외국에 가가지고 그 나라하고 외교 잘하려고 있는 그 대사관이나 그런 영사관에 있는 인원도 그것도 다 줄여라. 뭐들 그렇게 그 쓸데없는 저기 월급쟁이들 거기다가 그 나라한테 잘 보여서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막 관세로 협박하고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면 와서 껌뻑 죽는데 뭐 거기 가서 외교를 잘해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나? 그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 인원도 다 줄여.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 중이에요.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UN 인권이사회 이런 거 다 탈퇴한다고 그러죠. 지금 국제기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이제 뭐 니들 방위비 5%씩 안 내면 우리 발 뺄 거야 그러고 있죠. 중국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중국이 그래서 외교 예산을 8.4% 증액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다 중국이 메꾸고 1대1로를 다시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음이 트럼프한테 뺨 맞고 집에 와가지고 잠에 밤을 못 자고 그냥 소주 마시면서 막 씩씩대고 있는데 그냥 부드럽게 띵동 해가지고 새벽 2시인데 누구요? 했더니 시진핑이가 꼬량주 들고 와가지고 자네 오늘 힘들었지? 남일 같지 않아서 나도 한잔 하려고 왔네. 아 마음이 싹 풀어져. 너무 비유가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힘든 뭐 경제 상황이나 뭐 불확실성이 왔을 때 예전처럼 물론 저는 한 번쯤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다시 올라갈 달러가 한 번쯤은 더 강해질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이 한번 굉장히 또 심각해지는 때가 오면 그때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다시 달러로 다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무작정 달러 약세 시대로 가기보다 한 번쯤은 앞으로 한 번쯤 더 올 때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이제 세상은 다극화 시대가 됐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더욱더 빨리 앞당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포트폴리오도 일단 한번 이렇게 쳐졌지만 전 세계가 이제는 달러로만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달러도 골고루 들고 있고 유로화도 골고루 들고 있고 엔화도 골고루 들고 있고 마치 언제 때처럼 코로나 터지기 전 때처럼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20년도까지 2010년도부터 달러의 패권이 계속 약해지면서 전 세계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을 줄이면서 점점 다른 통화를 더 많이 늘려서 다양하게 가져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존 세력들이 코로나 터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전 세계 구조적 인플레를 이념 진영을 편가르기를 딱 한 다음에 네 편 내 편 나눈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구조적 인플레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미국의 금리를 확 땡겼죠. 달러가 확 올라가고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전 세계가 휘청하게 만들어서 다시 죽어가던 달러를 살리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다시 각국의 중앙정부가 외환 보유고에서 다시 달러 비중도 막 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트럼프가 겉으로는 이 마가파들이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하는 꼴 보면 아군 우군을 잃어요. 그래서 뭔 일 생겼을 때 이 불확실성 예전에는 전 세계가 전부 미국하고 무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뭔 일 생기면 달러하고 국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트럼프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당장 그렇게 금방 일어나진 않아요. 어떻게든 다른 나라하고 무역하려고 하면 지금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막 200% 관세 150% 때리겠다 막 협박하고 있죠.
달러 패권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달러를 많이 무역에서 쓰게 해주려면 그만큼 잘해줘서 거기가 장사할 맛이 나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미국 와서 장사하면은 드립다 관세 때문에 손해는 엄청나게 보게 만들면서 해주는 건 하나 없으면서 그 나라 막 기간산업은 강탈하면서 알래스카에서 그 깡깡 얼은 그 알래스카 땅에서 막 천연가스 유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알래스카 남쪽까지 끌고 와갖고 그거 항구에다가 플랜트를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지어갖고 그걸 배 타고 그걸 개발하는 그거를 미국의 세브론 같은 유명한 정유회사들도 가서 견적 내보고 이게 무슨 울릉도 대왕고래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여기다가 이거는 돈만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10년, 20년 뒤에 이만한 수익이 나올지도 모르고 에이 이거는 재미없어요. 우리 안 할래요. 미국 기업들도 설레설레 안 한 거를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은 일본하고 한국이 와서 알래스카 개발해라. 니네 내 말 들을 거지? 협박하고 있죠? 와, 우리 어떡합니까? 힘든 일, 투자해갖고 돈도 안 나오는 일은 다 외국한테 니네 나라 돈 갖고 와서 시키라 이것도요. 데이터 센터 짓고 막 요거 하는 것도 만만한 꼬맹이 손정이 불러다가 깡패같이 모가지 헤드락 걸고 야, 너 스타게이트에 돈 쓸 거야 말 거야? 아이고 써야죠 형님 이것 좀 놔주세요. 이런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축통화 세력이 볼 때는 트럼프랑 그 밑에 마가 세력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너무 세상을 모르고 지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들은 힘으로 기축통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힘으로 앞으로 계속 얼마만큼 통하겠죠. 근데 이제 뭡니까?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환율 시장에서도 물론 당장 그런 일은 안 나겠지만 6개월, 1년 지나면서 점점 환율 시장에서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달러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전 세계 무역 결제가 좀 더 다극화가 빨리 올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와중에 뭐가 빛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미국 달러가 강해질까? 중국이 정말 강해질까? 프랑스가 지금 유럽을 잡고 새로운 신흥 세력이 될까? 저기도 근데 너무 힘든데 앞으로 중국도 힘들고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다고 브릭스가 살아날까? 또 트럼프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어디가 될지 몰라요. 삼국지 시대예요. 삼국지 시대.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을지. 이럴 땐 여러분들 뭐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될까요? 유로화를 들고 뭘 들고 브릭스 달 뭘 들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아싸리 속 편하게 금을 들고 계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갈수록 금을 더 들고 갈 겁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달러 약세에서 이런 모습까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